네, 아이디 봉프카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승무원 준비를 위한 대학교 학년별 준비사항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쵸. 대학생 친구들이라면 내가 이제 신입학을 했는데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어떠한 계기로. 그래서 그때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언제부터 승무원이라는 걸 준비하면 될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딱 직전에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레슨을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당장 취업에 내보낼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20 몇 년간을 그렇게 살아왔고 내 말투와 행동 습관을 정말 일주일, 한 달 사이에 고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토익 점수 같이 이렇게 점수로 나오는 것을 벼락치기 하기에는 오히려 뭐 한 달, 두 달 안에 할 수도 있지만 그 승무원 면접을 준비한다는 걸 한 달, 두 달 안에 행동을 교정하고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리스트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학 4년제 입학을 한 친구, 두 번째는 대학 2년제 전문학사 입학 친구, 세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취업한 친구,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4년제일 때 내가 1학년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스펙을 관리해주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류상에 적을 수 있는 것들이죠. 우선은 길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직종의 아르바이트에서 한번 일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기업에 이력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개인 카페보다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형사의 영화관에서 근무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백화점의 리셉셔니스트로 근무를 해본다거나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묻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요, 서류로 내가 그곳에서 재직을 했었다, 그런 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1대1로 아니면 다대1로 대면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팀원을 꾸려서 서비스를 제시를 해야 하거나 그런 것들, 그런 직무가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도요, 기준은 보통 1년 이상 하면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해주시거든요. 최소한 적어도 6개월, 그 길게는 1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도 스펙이에요, 여러분. 네, 두 번째로는 진짜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봉사활동도 스펙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의봉사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점수를 기입할 때 그 시간을 또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 300시간까지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봉사 시간으로 환산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기간을 정확히 적어줘서 그걸 증명서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에서 옆집 할머니를 진짜 몇 년 계속 도와드렸다,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은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 불우이웃을 돕고 기왕 우리 소외된 분들에게 내 조그마한 나눔을 실천하고 하신다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시간이 이렇게 많을 때 조금 더 전문 기관에 가셔서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소외계층, 그분들에게 어떠한 나눔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꾸준히, 이것도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봉사 멘토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네에 계시는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님들께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함께 나누는 거, 이것도 한 달에 4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말마다 갔다 오는 거, 어렵지만 계속 꾸준히 기간을 해주시면 항공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때 어학 스펙 왜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학 스펙 만료 기간을 생각하셨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해두시면 좋죠. 그래서 내가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 내가 원하는 언어를 하나 딱 선택을 해두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 공부 이외에도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승무원 면접 준비를 하면 진짜 더 빠른데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서류상의 스펙을 좀 만들어두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제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사실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시죠. 그래서 1학년 끝나고 군대 다녀오셔서 2학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여학생들도 이제 2학년쯤 되면은 2학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무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취업 준비생 시간이 없이 그냥 대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학년 여름방학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빨리 스펙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2학년 아주 신입 때부터
승무원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죠. 승무원 준비를 할 때에도 꼭 아카데미를 다녀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아카데미도 다니고 과외도 해보고 그리고 전연차라는 승무원들이 많이 보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 예승이들로서 저도 스터디 꾸려서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여럿이서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혼자서 독학을 해서 무조건 합격을 못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더딜 수 있고 계속 의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승무원을 준비하는 기관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레슨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말투를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카데미나 레슨을 선정을 할 때에도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무새처럼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획일화되게 적어주시고 그 부분을 계속 똑같이 따라서 외워야 하는 그런 방식, 그런 수업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무원 예승이들이 어떤 빈출이 나올까 매일매일 그것만 공부를 하고 외우는 반면에 승무원 면접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밥 먹고 어떤 질문을 해야 저 사람이 당황을 할까? 그 생각만 하시고 진짜 참신한 질문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바로 직전공채 채용들도 보면은 그때 집안일 도와주시나요? 그럼 집안일 할 때 각 본인의 꿀팁은 뭐 이런 외국인 40대 노부부가 왔다면 우리나라에서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는? 이런 식으로 항공사랑 얼핏 보면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참신한 질문으로 즉석 스피치의 생각 표현과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답변에서 어떻게 센스 있고 순발력 있게 답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이런 빈출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에 대한 토대를 닦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아카데미에서 배우든 스터디를 같이 하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답변을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내 답변을 한번 적어보고 작성을 해보지만 그것을 이때는 이렇게 조사를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 이때에는 또 다른 단어로 똑같은 말을 표현해볼 수도 있고 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대처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셀프캠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카메라를 셀프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카메라로 내 모습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웃고 있고 어디가 좀 살을 더 빼야 되고 어느 부분이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어떤 표정이 가장 아름답게 웃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자가학습으로 병행하면서 지금부터 2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이 됐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승무원 면접에 조금 더 박차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2학년 전에 이미 서류상의 스펙인 어학, 봉사, 아르바이트 사항, 경력 사항 이미 끝냈어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승무원에 관련해서 달리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 면접 경험을 쌓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셨던 준비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면접을 보러 다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문학 그리고 또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항공사 채용이 나지 않더라도 자그마한 무역상사의 인턴 사원, 뭐 어느 곳에 비서, 뭐 백화점 비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서 면접을 보곤 했어요. 수없이 많은 낙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선택적으로 나중에 가지 않은 건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의 경험을 키우다 보니 뭐랄까 깡이 좀 세지고요. 그래서 담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에는 이게 귀에서 웅웅거리면서 다른 면접자들의 이야기는 안 들리고 오로지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후반 정도 되다 보니까 하도 면접을 보러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답변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감을 잡게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전 경험을 쌓는 겁니다.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정말 취업에 더 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아르바이트까지 병행을 해주셨다면 4학년부터는 진짜 실전. 그래서 이때에는 토익 하던 거 꾸준히 더 하시면서 5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게 매일매일 매달 시험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과연 진짜 승무원 합격할까? 이런 불안감. 근데 그거는 사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30대가 돼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제가 30대가 되어보니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불안해 하십니다.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이죠. 미래에 내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목표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 저는 가장 베스트가 몸을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승무원이 낙방한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제2외국어를 하나 더 준비를 해보시던지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시던지 토익이 너무 지겨워졌다면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쪽으로 눈을 돌려서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스터디를 나가서 친구를 사귀어보던지 이러한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학년 때 열심히 취업하러 채용 과정 설명회마다 따라다니면서 듣고 채용 소식이 나면 바로 이력서 작성해서 올리셔야죠, 여러분. 네, 그러면 두 번째로 2년 전문학사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우선은